시니어의 불면증이 뇌를 망친다. 밤마다 잠 못 이루는 당신이 놓치는 수면에 숨겨진 비밀 3가지. 안녕하십니까? 100세 인생 이야기입니다. 온 세상이 깊고 고요한 어둠의 강에 잠겨 있을 때 혹시 홀로 잠 못 이루고 의식만이 외로운 섬처럼 떠있는 밤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온몸의 근육은 천근만근인데 정신은 오히려 유리알처럼 맑아지고 어떻게든 잠들어 보려 애를 쓰면 쓸수록 잠은 저만치 더 멀리 달아나는 듯한 그 기나긴 밤. 어릴 적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자장가처럼 포근해야 할 밤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넘어야 할 거대한 산처럼 이겨내야 할 고통스러운 전쟁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다 겨우 희미한 잠에 얕은 여울에 발을 담글만 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신호에 화장실을 다녀오게 되고 한 번 잠에서 깨고 나면 다시는 그 깊은 잠의 강을 건너지 못한 채 등과 허리가 베기는 침대 위에서 수없이 몸을 뒤척이다가 야속하게 밝아오는 새벽빛을 맞이하는 그 절망감.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끔찍한 밤을 보내고 나서 다음날 아침이면 찾아오는 짙은 피로감 속에서 씁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드니 잠이 없어지는 게 당연한 거야. 혹은 원래 늙으면 새벽잠이 없어지는 법이지라며 이 지독한 고통을 너무나 당연한 노화의 과정으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숙명처럼 여기고 체념해버립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시청자 여러분께 간절하고도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결코 절대로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뇌와 신체가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며 매일 밤 우리에게 필사적으로 보내고 있는 가장 위험하고도 절박한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이라고 부르는 시간은 단순히 눈을 감고 하루의 피로를 푸는 멈춤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 고요한 시간 동안 우리의 뇌 속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정교하고 위대한 생명의 대청소와 재건축 작업이 벌어집니다. 낮 동안 치열하게 활동하며 쌓인 온갖 노폐물과 독성, 단백질을 내척수액이라는 청소 시스템을 가동해 깨끗이 씻어내고 뒤죽박죽 섞여있던 단기 기억들을 중요한 것만 골라 장기 기억의 서고에 차곡차곡 정리하며 손상된 세포와 조직을 복구하는 그야말로 생명의 재정비 공장이 밤새도록 가동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는 것은 이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공장의 전원을 매일 밤 스스로 내려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청소되지 못한 뇌의 노폐물, 특히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끈적끈적한 독성 물질은 하수구가 막히듯 뇌세포 사이에 차곡차곡 쌓여 우리의 기억과 생각을 관장하는 해마세포를 질식시키고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는 치매로 가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고속도로를 스스로 개통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면 부족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우리 몸의 국방군인 면역력을 형편없이 떨어뜨려 온갖 바이러스와 질병의 무방비 상태로 만들고 우리의 마지막 존엄마저 잃게 할 수 있는 심각한 노인성, 뇌 질환의 위험을 최고치로 끌어올리는 우리 인생 후반전의 가장 강력하고 교활한 적입니다. 오늘 100세 인생 이야기에서는 이 무서운 적인 불면을 지혜롭게 몰아내고 어린 아이처럼 아무 걱정 없이 깊고
쉽고 편안한 꿀잠을 되찾을 수 있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놓치고 있는 아주 결정적이고도 숨겨진 비밀 3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부디 오늘 밤 고통스러운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어 잃어버렸던 밤의 평화를 되찾고 내일 아침 활기찬 새 생명을 선물 받는 현명함을 얻어 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 비밀은 무엇을 마시지 않느냐의 문제를 넘어 언제부터 마시지 않느냐를 아는 것입니다. 바로 오후 2시 카페인 빗장을 굳게 걸어 잠그는 절대 원칙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점심 식사 후에 달달하고 따끈한 커피 믹스 한 잔을 마시는 것을 하루에 피할 수 없는 큰 낙으로 삼으십니다. 혹은 건강을 생각한다며 씁쓸한 커피 대신 향긋한 녹차나 홍차를 즐기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나는 저녁에 커피를 마셔도 머리만 대면 잠이 드는 사람이야 라고 호언장담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우리가 즐거움으로 마신 그 카페인은 우리 몸속에 아주 교활한 암살자처럼 숨어들어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밤의 평화를 송두리째 훔쳐가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 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잠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뇌에는 아데노신이라는 수면 유도 물질이 있습니다. 이 아데노신은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뜬 순간부터 마치 모래시계의 모래처럼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이 아데노신이 충분히 쌓이면 뇌의 수용체와 결합하여 이제 충분히 피곤하니 잠을 잘 시간이라는 강력한 수면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카페인은 바로 이 아데노신과 아주 비슷한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 진짜 주인인 아데노신이 앉아야 할 자리를 교묘하게 먼저 빼앗아 앉아버립니다. 아데노신은 쌓일 대로 쌓여서 졸리다, 자야 한다 고 소리치고 있는데 카페인이 그 입을 막고 신호를 차단해버리는 셈입니다. 이것이 카페인의 각성 효과의 본질입니다. 문제는 이 효과가 사라지는 데 걸리는 시간, 즉 반감기입니다. 보통 건강한 성인의 경우 카페인 반감기는 56시간입니다. 즉 오후 2시에 커피 한 잔을 마셨다면 그 절반의 효능이 저녁 78시까지도 우리 몸에 남아 뇌의 수면 스위치를 방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간 기능과 신진대사가 현저히 느려지기 때문에 이 카페인을 분해하는 시간은 젊은 시절의 2배, 3배까지 길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커피 한 잔을 마셔도 그 각성 효과가 밤 12시, 심지어는 새벽 23시까지도 미약하게나마 지속되며 우리의 뇌를 깊은 잠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면의 질에 치명타를 입힙니다. 우리는 잠을 잤다고 생각하지만 뇌는 카페인의 방해로 계속해서 얕은 잠엔일 N이 단계 수면 상태에만 맴돌게 되고 하룻밤의 잠에서 가장 중요한 뇌의 대청소가 이루어지는 스파 수면 깊은 잠 N3단계 수면에 제대로 진입하지 못하게 됩니다. 8시간, 9시간을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납덩이처럼 무겁고 머리가 안개 낀 것처럼 멍하며 낮 동안 계속해서 꾸벅꾸벅 졸음이 쏟아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잠을 잤지만 내 뇌는 밤새 한숨도 못 자고
쓰레기 더미 속에서 시달린 것과 같은 끔찍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꿀잠을 되찾기 위한 첫 번째 철칙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오후 2시를 철통 같은 마지노선으로 삼고 그 이후에는 커피, 녹차, 홍차, 콜라, 초콜릿, 심지어 디카페인 커피까지 카페인이 단 1mg이라도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음식과 음료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입니다. 대신 저녁 시간에는 뇌를 진정시키고 편안하게 이완시켜주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수면에 도움이 되는 성분 아피제닌이 풍부한 캐모마일차 혹은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구수한 보리차로 하루를 평화롭게 마무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후에 커피 한 잔이라는 작은 즐거움을 포기하는 용기 있는 결단이 당신의 밤과 뇌의 건강 그리고 남은 인생의 총명함이라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대한 선물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당신의 침실을 더 이상 생활의 공간이 아닌 오직 잠을 위한 신성한 성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침실은 오직 잠과 부부 관계만을 위한 곳이라는 절대 원칙을 세우고 지키는 것입니다. 하루의 고된 일과를 마치고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편안한 잠옷으로 갈아입고 푹신한 침대에 기대거나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시는 것을 최고의 휴식이라 여기실 겁니다. 혹은 스마트폰으로 멀리 사는 자식들과 영상통화를 하고 손주들의 재롱이 담긴 사진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인터넷으로 세상 돌아가는 뉴스를 확인하는 것을 당연한 일과로 삼으실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이 편안함을 가장한 행동이 우리의 뇌를 잠들지 못하도록 스스로 훈련시키는 가장 어리석고 나쁜 습관입니다. 우리의 뇌는 생각보다 단순하고 정직해서 특정 공간과 특정 행동을 하나의 세트로 묶어서 기억하는 강력한 습관이 있습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조건하라고 부릅니다. 만약 우리가 매일 밤 침대 위에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사극 드라마를 보거나 나라 걱정에 혈압을 올리게 되는 시사 토론을 본다면 우리의 뇌는 침대, 흥분하고 분석하고 각성하는 곳이라는 공식을 머릿속에 새겨버립니다. 스마트폰으로 친구와 즐겁게 소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보며 감정적으로 고양되는 행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뇌는 침대 깨어서 즐겁게 활동하는 곳이라고 기억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잘못된 공식이 뇌의 회로에 단단히 각인되고 나면 정작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누웠을 때 뇌는 극심한 혼란에 빠집니다. 여기는 드라마도 보고 뉴스도 보고 활동하던 곳인데 왜 갑자기 모든 기능을 멈추고 잠을 자라고 하는 거지? 라며 어리둥절해하고 수면 스위치를 켜는 대신 각성 스위치를 끄지 못하는 심각한 오류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잠들기 위해 누운 그 순간부터 오늘도 잠이 안 오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이유도 침대를 이미 잠 못 드는 고통의 공간으로 조건화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밤부터 당신의 침실을 오로지 깊고 평온한 잠만을 위한 신성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키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최소 1시간 전부터는 집안의 모든 조명을 은은하고 따뜻한 노란색 계열로 낮추고 텔레비전과 스마트폰은 거실에 충전시켜 둔 채 침실에 절대 들이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대신 잠들기 전 1시간 동안은
나만의 평화로운 수면 의식을 거행하십시오. 예를 들어 따뜻한 물로 샤워나 족욕을 하여 몸의 긴장을 풀고 이후 체온이 떨어지면서 잠이 더 잘 옵니다. 아주 부드러운 스트레칭으로 뭉친 어깨와 목 근육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침대 옆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서 너무 재미있지 않은 조금은 지루한 책을 10분 정도 읽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매일 밤 똑같이 반복되면 우리의 뇌는 파블로프의 개처럼 이제 곧 잠잘 시간이구나라고 미리 인지하고 저항 없이 자연스럽게 수면 모드로 전환할 준비를 시작합니다. 침실은 하루의 모든 걱정과 분노, 시름을 현관문 밖에 내려놓고 오직 깊고 평온한 잠만을 청하는 나 자신을 위한 가장 거룩한 제단이어야 함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비밀은 밤의 어둠을 아침의 빛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바로 기상 직후 15분 햇볕 샤워로 우리 몸속 수억 년의 역사를 가진 생체 시계를 정확하게 다시 맞추는 것입니다. 밤에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밤에만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수면의 가장 위대한 역설입니다. 최고의 잠은 사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바로 그 순간부터 설계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속에는 생체 리듬 또는 일주기 리듬이라고 불리는 세상 그 어떤 명품 시계보다도 정교하고 오래된 원초적인 시계가 존재합니다. 뇌의 깊숙한 곳 식욕차상핵이라는 곳에 위치한 이 마스터 시계는 언제 잠이 들고 언제 깨어날지, 언제 혈압을 높이고 언제 체온을 낮출지를 24시간 주기로 오케스트라처럼 정확하게 지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은퇴 후 외부 활동이 줄어들고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생체시계의 태엽은 점점 녹슬고 느슨해지며 그 기능이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시계가 고장나니 자야 할 시간에 정신이 말똥말똥하고 깨어 있어야 할 대낮에 꾸벅꾸벅 졸게 되는 리듬의 대혼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고장나고 녹슨 생체 시계를 매일 아침 새롭게 0점 조절하고 반짝반짝하게 기름칠을 해주는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도구가 바로 아침 햇살입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난 직후 우리의 눈 망막을 통해 강렬한 아침 햇빛이 들어오면 그 빛 정보는 시신경을 타고 곧바로 뇌의 생체 시계 본부로 전달됩니다. 그러면 뇌는 마치 군대의 기상 나팔처럼 아침이 밝았다. 총기상. 온몸의 세포는 활동을 시작하라. 던 강력한 명령을 온몸에 내리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상 명령이 내려지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 뇌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계산을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으로부터 정확히 1415시간 뒤에 강력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분비하기 시작하라는 예약 타이머를 철컥하고 맞춰두는 것입니다. 즉 내가 아침 7시에 일어나 온몸으로 햇볕을 쬐었다면 우리 몸은 그 어떤 수면제 없이도 저녁 910시부터 자연스럽게 잠이 쏟아지도록 미리 완벽하게 프로그래밍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의 빛이 밤의 어둠을 지배하는 자연의 가장 위대한 섭리이자 비밀입니다.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면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집안의 모든 커튼을 활짝 걷어젖히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며 15분 정도 창가에 앉아 바깥 풍경을 바라보십시오.
아파트 베란다에 작은 의자 하나를 두고 그곳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햇볕 샤워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잠깐이라도 집 밖에 나가 아침 공기를 쐬며 동네를 한 바퀴 가볍게 걷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비가 오거나 잔뜩 흐린 날이라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구름 낀 날의 빛의 세기도 우리가 생활하는 실내등보다는 수백 배 강하기 때문에 생체 시계를 재설정하는 데는 충분하고도 남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아침 거의 비슷한 시간에 이 약속을 꾸준히 지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햇살과 나누는 15분의 약속이 매일 밤 깊고 평온한 잠을 당신에게 선물하는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노년의 건강과 존엄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적인 불면증을 이겨내고 꿀잠을 되찾기 위한 3가지 숨겨진 비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첫째, 오후 이시라는 철의 장막으로 모든 카페인을 막아서기. 둘째, 침실을 오직 잠만을 위한 신성한 재단으로 만들기. 그리고 셋째, 아침 햇살의 힘으로 우리 몸의 위대한 생체 시계를 매일 다시 깨우기. 이 3가지는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그 어떤 값비싼 침대나 보약, 의사가 처방해주는 수면제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위대한 삶의 지혜입니다. 잠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루하루 총명하고 건강하며 품위 있게 보내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신성한 의무입니다. 오늘 밤 이 3가지 비밀을 가슴에 새기고 아주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을 시작해 보십시오. 처음 며칠은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우리의 몸과 뇌는 아주 정직하기에 꾸준한 노력에 반드시 보답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밤의 평화가 고요히 다시 찾아오고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세상을 다시 살아갈 새로운 힘과 에너지가 온몸에 샘솟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100세 인생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의 모든 밤이 깊고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